대구 수성구 동일학군 집단 전학 감사 결과 대부분 학생들은 건강했고 행정 처리는 졸속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조례안이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를 통과해 반값 중개 수수료가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농촌에서는 요즘 병해충 같은 불량 묘목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손해를 입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알아봅니다. 35년 동안 미술을 가르친 경북대학교 박남희 교수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린 다양한 그림을 선보이며 회고전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연일 맑은 하늘과 함께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 20도 안팎으로 기온이 오르겠고 일요일 오전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날이 갈수록 기온이 쑥쑥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하겠는데요. 대구의 낮 최고 기온 21도, 안동 20도로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더 오르겠고요. 이 정도면 4월 하순에 해당하는 기온입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까지 쌀쌀합니다.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유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도 건조한 날씨 속에 포근한 봄 날씨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면서 흐려지기 시작하겠고요. 일요일 오전에는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5mm 미만으로 봄비답게 많지는 않겠는데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맑은 하늘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대구 MBC가 대구 수성구의 수상한 동일학군 내 집단 전학을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교육청 감사 결과 전학한 학생 대부분 건강상 문제는 없었고 행정 처리도 졸속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집단 전학한 학생 7명 가운데 1명은 3년 동안 질병 치료를 받는 등 전학 사유가 있지만 나머지 6명은 건강상 문제가 없었다고 감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6명은 초등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녔고 2명의 진단서는 의사인 학부모 2명이 발급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교육청도 학부모 반발에 학생 면담이나 진단서 확인 등 통상적인 절차 없이 하루 만에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하고 졸속 처리한 정황이 확인되었고 학부모들이 제출한 각종 질병 관련 진단서가 사실 여부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수사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학교 배정을 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책임을 느낀다며 사의를 표했고 대구시 교육청은 관련 직원들도 중징계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환경 전환 전학 규정도 대폭 강화됩니다. 건강상 이유라면 외부 전문가를 심사에 참여시키고 학생과 학부모도 출석시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전학하는 경우가 이 규정도 미약하고 이 사례도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이번 일을 계기로 종합병원에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심사 요건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학교 전학에 필요한 거주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광역학군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교육청 감사로는 진단서 허위 여부나 학부모 조사 등에 한계가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학생 등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대구시는 세계 물포럼을 앞두고 행사장 주변과 주요 도로의 환경 정비에 나섰습니다. 대구시는 엑스코와 대구공항 동대구역 그리고 주요 시설을 잇는 도로에 꽃길을 조성하고 간판을 정비하는 한편 불법 광고물과 방치된 쓰레기를 치우는 등의 환경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도움으로 환경 정비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세계 물포럼 때도 방문자들에게 대구의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은 오늘 오후 6시 대구 달서구의 한 웨딩홀에서 2015 세계 물포럼 성공 기원과 대구 취수원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엽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은 세계 물포럼이 대규모 국제 행사인데도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으로 명명하는 바람에 지역 행사처럼 왜곡됐다면서 행사명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물포럼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할 예정인 가운데 시당 출범식도 함께 열기로 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대구 북구 침산동 한 식품회사 창고에서 불이 나서 창고 400제곱미터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4,7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전을 위해 정리 중인 창고로 화재 당시 특별한 작업은 없었다면서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출 것을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는데요. 지역에서도 관련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해당 상임위와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반값 중개 수수료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시가 제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택 매매 가격이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일 경우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는 중개 요율을 현행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주택을 임대차할 때는 현행 0.8% 이하인 중개 요율을 0.4% 이하로 낮추는 이른바 반값 중개 수수료입니다. 대구시 의회는 중개 요율이 결정된 지난 2000년 이후 15년간 주택값이 많이 올라 서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했는데 우리 서민들의 중개 수수료 부담이 많이 커졌고 또한 임대 수수료가 매매 수수료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으므로 우리 불합리한 보수 체계를 정비를 하고 우리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은 중개요율 인하는 감수할 수 있지만 고객과의 분쟁 방지를 위해 고정요율을 해줄 것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정을 이제 법으로 정해놨을 때 그 소비자들이 고정을 안 줬을 때는 저절로 어떤 중개 보수에 대한 이제 법적으로 요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경우 법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될 것으로 예상돼 다음 달 안에 대구에서도 반값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대구와 같은 내용의 반값 수수료 개정 조례안이 통과돼 다음 달 공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지난달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103으로 지난달보다 1포인트 떨어졌는데 가계 수입 전망지수와 소비지수 전망지수가 각각 2포인트씩 떨어졌습니다. 또 현재 경기 판단지수가 지난달보다 4포인트 떨어져 변화폭이 컸고 향후 경기 전망지수는 지난달보다 1포인트 올랐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 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수출은 5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경북 지역의 수출은 34억 4,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7% 줄었습니다. 대구는 자동차 부품과 폴리에스테르 직물이, 경북은 수출 1, 2위 품목인 평판 디스플레이와 무선 전화기 수출이 많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한창 과수 묘목을 심을 때인데요. 병해충 같은 불량 묘목 피해가 잇따르지만 정부의 구제 제도를 알지 못해서 묘목 판매상과 실랑이만 벌이다 보상을 못 받는 농민이 많다고 합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부 여럿이 밭을 누비며 손에 잡히는 대로 어린 나무를 뽑고 있습니다. 심은 지 열흘도 안 된 자두 묘목인데 줄기 속은 이미 흑빛으로 썩고 있고 뿌리도 메말랐습니다. 껍질 부분이 파랗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죽었습니다. 언 피해를 입은 불량 묘목을 산 겁니다. 묘목업체는 이를 알고도 버젓이 농가에 공급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더 나고 또 다시 심으려 하면 묘목도 없을 뿐더러 구입하기도 힘들고 애로사항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듯 불량 묘목 피해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지만 피해 농가는 원인 규명은커녕 피해 보상 받을 길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국립종자원은 지난해부터 구제책으로 종자분쟁 조정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를 아는 농민은 거의 없습니다. 2주 전 다른 품종을 공급한
옥천의 블루베리 묘목 업체와 농가 간의 합의가 시행 9개월 만에 첫 사례일 정도. 조정 제도를 통하면 신청료 1,500원으로 1, 2개월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 분석, 시험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그 당사자들끼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 요청. 또 종자원은 특별사법 경찰관을 투입해 전국의 과수묘목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불량묘목 유통 단속도 펼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다음 달 20일 동대구로 어린이회관역 부근에서 개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3호선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1,100원으로 지하철 1, 2호선과 같고 지하철이나 버스와 무료 환승이 가능합니다. 한편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도시철도 3호선 애칭을 스카이레일로 정했습니다. 건설본부는 스카이레일이란 애칭이 모노레일의 우수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부르기 쉬워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이태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최근 한국은행의 저금리 정책에 대응해 지역개발기금의 융자 조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금리 인하 시 바로 도민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재율을 지역개발기금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올해 1월 1일로 소급 적용해 조례 개정 전에 융자받은 도민들도 감면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35년 동안 교단에서 미술을 가르친 경북대학교 박남희 교수가 회고전을 열고 있습니다. 미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시절에 그린 그림들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남희 교수가 지난 1959년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린 그림일기입니다. 남동생이 태어난 날 온 가족이 미역국을 먹으며 또 다른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개인전을 열었을 만큼 그림에 몰두한 박 교수의 어린 시절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서울대 미대를 입학하고 처음으로 그린 유화 작품에서부터 1980년 경북대 미대 교수가 된 이후에 그린 작품까지 56년간의 이력이 담긴 200여 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 그린 작품이 100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100점 중에서 이번에 한 80점 정도 이렇게 미술 교육가로서의 미술가의 활동을 한번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접목해 미술 영역을 확장하는 데 기여한 선구자적인 면모도 엿볼 수 있습니다. 80년대부터는 LED를 활용한 작업이라든지 디지털 프린트라든지 이제 뉴미디어를 일찍 이제 접하시고 그 장을 열으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오는 8월 정년 퇴직을 앞두고 회고전 형태로 마련한 이번 전시회를 통해 박 교수는 미술 교육의 중요성을 전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감성을 소중히 하고 인간의 감성을 끄집어내는 예술 교육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자가 되기 전 학생 시절 그림과 교육자가 된 이후 제자들과 함께 그린 작품들도 선보여 회고전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 문화예술회관이 주관하는 2015 올해 청년작가전에 초대작가 5명이 선정됐습니다. 회관은 서양화 부문의 강민영, 이재호, 신준민, 입체 부문은 조소의 이기철, 설치는 허태원 작가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작가들에게는 창작 지원금 300만 원이 지원되고 작품은 오는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됩니다. 농협중앙회가 어제 경주 보문관광단지에서 연면적 2만 9천여 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상호금융 연수원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79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연수동과 휴양동으로 건설됩니다. 농협은 연수원 건립에 따라 10만 명 이상의 방문객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날이 갈수록 기온이 쑥쑥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포근하겠는데요. 대구의 낮 최고 기온 21도, 안동 20도로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기온이 오르겠고요. 이 정도면 4월 하순에 해당하는 기온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보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계속해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하니까요.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7도, 영천 2도 보이고 있고요. 상주의 현재 기온은 6도, 한낮에는 20도까지 올라 포근해지겠습니다. 봉화와 의성, 청송은 아직 영하권 보이고 있지만 기온이 빠르게 오르기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 20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은 22도,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전국의 등산지는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대기가 건조하니까요. 산행하실 때는 인화성 물질 반드시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요일 오전 한때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